될 것이고,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고 빽있고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과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국가가 하는 이 정책은 이 대한민국에 세계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이 전 국민을 전 국민 100%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요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신이 와도 못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요 신이 와도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모두를 만족을 시킬 수 없다라면은 이 정책 방향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고 빽있고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과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지금 노동 정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요, 문재인 정부가 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 당장 이 정책을 시행을 함과 동시에 바로 뭔가 이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향후 5년 최소 10년까지의 이런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정책들을 보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동질을 하고 있는 저 야당이나 그리고 언론들, 정말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이유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이 연장선으로 해갖고 왔지만은, 근데 지금 노동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가지고 빽 있는 놈들보다 가진 것 없는 진짜 우리 일반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보편적인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10%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근데 이 정말 상식적인 국민 90%라면은 이러한 정책들을 마음에 담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언론의 이 제대로 된 보도가 되지 않고 무차별적인 그냥 정부 때리기, 이런 적폐 기레기 언론들, 그리고 극우 저런 정당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90%의 국민이. 우리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참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을 먹어도,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도 약을 먹는 순간 바로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이게 그 약 성분이 들어가면서 몸 안에 들어있는 병균하고 싸운다고 그러죠. 이 안 좋은 병균하고 약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싸우면서 오히려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신체의 반응은 오히려 더 열이 나고 더 병 자체가
이 몸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 흔히 명현 반응이라고 그러죠. 명현 반응. 예, 이런 반응을 거쳐서 결국에는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받아도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술이 즉시 낫지 않습니다. 바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은 극심한 진통이 옵니다.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 수술 부위는. 근데 더 아프니까 그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고 하지 않습니까? 극심하게 더 진통이 오면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 국가의 정책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기를 드는 세력과 그리고 이걸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는 세력들 간에 서로 조율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이 정책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서 안정이 되면서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할 때도 그래 했었고, 그리고 주 50시간제 도입할 때도 그래 했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요, 저 거구들은 대한민국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 50시간, 주 5일제, 주 5일제를 한 개 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결국에는 이게 주 5일제도 안착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모범적인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되는데, 당장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도, 특히 부동산 정책, 지금 부동산 정책은 더욱더 그렇겠죠. 당연히 이 부동산 정책은 집을 두 채, 세 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리고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정책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정책이 바로 도입과 동시에 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집을 10채씩 20채씩 그리고 수많은 임대를 주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내가 낸데하는 기득권들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지고 움직이는 기득권들입니다. 그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90%를 움직이는 세력들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저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리가 좋은 약을 투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균이 들어가서 저 병균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이 나고 더 식은땀이 나는 이런 명현 반응이 오듯이 지금 이 2020년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임대차 3법 이러한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명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